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딨어.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저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놓을 줄은 몰랐죠. 며느리가 될 아이가 우리 진호에게 돈 얘기를 꺼낸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평생 숨겨온 제 정체를 꾹 눌러 담은 채 그 아이가 일하는 곳으로 직접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뒤집히는 운명의 반전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분식집 간판을 비스듬히 비출 때면 나는 늘 그랬듯이 떡을 삶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요. 남편이 떠난 뒤 어린 진호를 혼자 키우며 이 가게 하나 붙잡고 버틴 게 벌써 30해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몰랐습니다. 그저 동네 분식집 아줌마라고만 알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이 재개발되면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도 모르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평생 봐왔습니다. 돈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그저 예전처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아들 진호는 그런 나를 보며 자랐습니다. 고생을 같이 겪어서인지 남 걱정 먼저 하는 아이였지요. 반듯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남들 보기엔 잘나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의사라 한들 빚 갚고 전세 얻고 미래 준비하려면 실제로는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죠. 진호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된 거지 뭐. 늘 이렇게 말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떡볶이 국물 맛을 보던 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부모 마음에 가장 크게 남는 일이라 내가 좋은 아이를 바라왔던 건 세상 모든 부모와 같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마음에 들어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단단하고 고든 아이였어요. 어려운 이웃들 챙기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우리 진호에게 이런 애가 오면 참 좋겠다. 몇 년 동안 속으로만 생각해왔죠. 그래서 진호에게 조심스레 말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아는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근데 진호는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 뒤로 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걱정이 남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녁 장사 끝내고 집에 올라가는데 거실에서 진호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그 말에 내 다리가 툭 풀려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진호에게 돈 얘기를 꺼낸 건가? 결혼 앞두고 벌써부터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나를 제일 불편하게 만들었죠. 나는 평생 돈으로 인해 주위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민감했던 걸까요? 진호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누워 오래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지 아니면 사회에 돌려야 할지. 하지만 이 선택은 아들의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먼저 내가 봐야겠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앤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지은이가 일한다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그 아이의 진심에 달린 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다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집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나오는 작은 동네 내과가 있습니다. 진호가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달려오던 곳이라 나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병원이었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잔병 치레가 많아지다 보니 가끔 기침만 나도 몸이 조금만 무거워도 그 병원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이제는 의사 선생님보다 간호사들이 더 친근한 얼굴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지은. 진호가 말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 들고 다니는 모습이 참 부지런해 보이고 누구에게나 깍듯하면서도 말투가 부드러운 아이였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봤던 그 아이가 우리 진호 여자친구라 했지? 처음엔 헷갈렸었는데 이름을 듣고 나니 며칠 전 진료받을 때 내 팔을 살짝 잡아주며 조금 시려요. 천천히 할게요.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차분했는지 그때도 한번 놀랐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지은이가 진호의 여자친구라는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착한 애라고 속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결혼 이야기 앞에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조심스러워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며칠 전부터 평소보다 훨씬 자주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료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앤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은은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에 억지 친절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반가워하는 듯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은 양, 이 망할 감기가 아직도 안 떨어졌어. 나는 일부러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지은은 바로 내 옆으로 와서 내 손등을 살짝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없는데 혹시 몸살 기운 있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나는 그 말에 내가 원래 연기하려던 걱정 많은 보호자 대신 진짜 환자처럼 행동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지은의 태도가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바쁜 시간일 텐데도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그까지 기침 하나에도 괜찮으셨어요? 하고 챙겨주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며칠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진료가 끝나도 잠깐 의자에 앉아 혼자 한숨 쉬면 지은이 놓치지 않고 묻곤 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럴 때면 나는 일부러 현실 걱정을 꺼냈죠. 아이고, 돈도 걱정이고 몸도 안 따라주고 혼자 살다 보니 이게 참 서글프네. 지은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아프면 누구라도 약해져요. 돈 걱정은 천천히 해결해도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 진짜 속이 고운가? 하지만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좋은 말 한두 마디로 알 수 없으니까요. 부모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법이고요. 그날 병원을 나오며 나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제 곧 공식적인 만남 자리가 잡힐 거다. 그날이면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이 보이겠지. 그리고 문득 봉사활동하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참한 아가씨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이와 닮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의 단단한 아이였죠. 에휴, 세상 인연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곧 다가올 그 만남 자리에서 내 오랜 의심들이 정말로 풀릴지 아니면 더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뒤였다. 진호가 집에 들렀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지은이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시간 되시면 이번 주 주말에 같이 식사라도 어떨까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손끝이 굳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한 번은 봐야지. 시간 맞춰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떠다녔다. 며칠간 병원에서 지켜본 지은은 성실하고 따뜻한 구석이 분명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벼운 호감만으로는 마음을 닫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칼을 쥔 채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그 참한 아가씨.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데 지은이라는 아이는 정말 진호에게 잘할 아이일까? 김을 자르며 사락사락 나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갈등처럼 얇게 흔들렸다. 부모라는 게 정말 참 이상한 존재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사람이니까. 더구나 결혼은 평생 같이 갈 반쪽을 고르는 일. 나는 결국 지은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진호는 내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지은 역시 예의 바르게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 아이의 말투는 병원에서 내가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차분하고 고운 목소리, 눈을 마주칠 때 흔들림 없는 시선. 나는 의자에 앉으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은 양. 병원에서 자주 보던 그 모습이랑 똑같네. 지은은 순간 얼음처럼 굳었다. 병원에서요? 진호가 놀란 얼굴로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라고 묻자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기침 때문에 병원을 얼마나 들락날락하는데 지은 양이 잘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지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다. 아, 네. 어르신들 많이 오시니까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미세한 표정은 내 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묘한 긴장감이 둘 사이에 스며 있었다. 진호는 뒤늦게 엄마, 지은이는 간호사예요. 아시죠? 하고 말했고 나는 태연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서인지 말투도 참 곱고 사람 챙기는 마음씨도 보통이 아니더라. 지은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게 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진호랑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일까?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꺼냈다. 지은 양, 혹시 봉사활동 같은 거 관심 있어? 지은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도 봉사활동 하세요? 그럼 시간 되면 센터 가는데. 그러자 지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운명 같은 인연을 알아본 사람처럼 저도 그 센터 가요. 순간 내 심장이 단단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이 아이, 어디까지 진심인 걸까? 그리고 그날 나는 조용히 결심하게 됐다. 그래, 봉사활동에서 이 아이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보자. 이제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마음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나는 오랫동안 다니던 봉사센터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10년 넘게 다닌 곳이라 길 모퉁이 돌기만 해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양푼 가득한 반찬 냄새가 미리 떠오르는 그런 자리였다. 문 앞에 다다르니 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알록달록한 봉사조끼를 이미 입고 센터에서 자주 쓰는 장갑을 조심스레 손에 끼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은 마치 이 아침 공기와 한 몸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같이 한번 해보자고. 지은은 나보다 먼저 센터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처럼 익숙한 얼굴들이 먼저 나를 찾았다. 어이구, 순자 씨 왔네. 오늘은 누굴 데려왔어? 그 말에 지은이 살짝 머뭇거리며 인사했다. 저 지은이에요. 원래 여기 와요. 어머니랑 오늘은 같이 왔어요. 그러자 센터 사람들은 낯설어하지도 의아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반가워했다. 아이고 지은 양, 지난주에도 왔었잖아. 그날 수건 접어주던 손이 얼마나 야무졌는지 몰라. 내가 잠시 지켜보니 지은은 이미 이곳의 사람들 속에 있는 아이였다. 말을 맞춰 꾸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모습. 나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그 말이 진짜였구나. 여길 자주 온다던 그 말이. 봉사가 시작되자 지은은 망설임 하나 없이 움직였다. 어르신에게 담요도 덮어주고 식판도 나르고 몸 취약한 노인 손을 잡아 화장실까지 조심스레 안내했다. 그 손길이 서두르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부드럽게 조금씩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태도였다. 나는 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지은을 한참 바라보았다. 봉사활동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 하는 거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며 몇 년을 지켜보고 이런 아이가 우리 며느리 되면 하며 속으로만 점 찍어두었던 그 참한 아가씨였다. 지은의 친언니. 언니는 나를 보자 예전처럼 해맑게 웃었다. 순자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투, 그 눈빛, 나를 챙기던 그 정. 나는 한순간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다. 지은도 놀라며 내게 물었다. 어머니, 언니랑 아시는 사이세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지. 내 언니는 내가 오랫동안 참 좋은 아이라 생각해온 사람이야. 지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언니도 한순간 멈칫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묘하게 엮이며 잠시 고요가 흘렀다. 나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세상이란 게 참 신기하다. 내가 바라던 인연이 돌고 돌아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오늘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나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과 언니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거리를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자매처럼 자연스러웠고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다. 둘 다 사람 냄새가 제대로 나는 애들이네.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봉사를 다니다 보면 말 한마디, 손짓 하나만 봐도 사람의 뿌리가 어떤지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지은도, 지은의 언니도 겉과 속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게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람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좋은 모습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 속마음을 드러내는 법이고 그걸 알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까지 움직인 것 아니던가. 정리까지 끝나고 밖으로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깔려 있었다. 지은이 언니와 헤어지고 나와 단둘이 걸어가는 길, 지은이 먼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내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볼 수 있었으니까. 지은은 깜짝 놀란 얼굴을 했다. 네, 마음이요?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괜히 서두르면 이 아이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사람이라는 게 좋은 날만 보고는 평생을 같이 갈 수가 없거든. 힘들어도 귀찮아도 그때도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진짜지. 지은은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지은이 작게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 사람 챙기는 건 그냥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픈 어머니 돌보는 게 제 몫이었고 언니도 저랑 번갈아 일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그 말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예민해요. 누가 힘들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작은 한숨을 삼켰다. 그래, 이런 속사정을 진호가 알고 있는 걸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결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다. 그저 오래 버티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 같은 진심이었다. 길을 조금 더 걷던 지은이 문득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혹시 어머니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저 때문에 마음 쓰시는 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지은도 함께 멈춰섰다. 늦은 오후의 그림자가 우리 발끝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진호랑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것뿐이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눈동자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 대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이 아니라 제 모습으로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한번 끄덕였다. 오늘 하루 지은의 말과 행동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가 가진 결이 어떤지는 분명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다음 단계는 아들과의 정식 만남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겠구나. 지금까지 본 건
그 아이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제 그 나머지를 보아야 할 시간이었다. 지은과의 봉사활동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현관불 아래 서 있는 진호가 보였다. 늘 늦게 들어오던 애가 먼저 와서 날 기다린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말투가 어쩐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하게 느껴졌다. 나는 겉옷만 벗고 바로 식탁 앞에 앉았다. 진호도 맞은편에 앉았다. 손가락이 약간 굳어 있는 걸 보니 뭔가 오래 마음속에서 맴돌던 말을 꺼내려는 눈치였다. 엄마, 지은이 어떤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큰 덤덤한 척 물컵을 들었다. 드디어 왔구나. 이 질문. 봉사활동 때 본 지은의 모습, 언니와의 만남, 그 아이가 보여준 손길과 말투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부모라는 건 믿음과 조심스러움이 늘 동시에 움직이는 존재다. 섣불리 판단했다가 애한테 상처라도 주면 누구보다 내가 후회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진호에게 되물었다. 넌 그 아이가 어떤데? 진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한 단어씩 꺼내듯 말을 이어갔다. 엄마, 지은이는 제가 지켜준 사람이라기보다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널 지켜줬다고? 진호는 의사 생활을 하며 겪었던 힘든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밤샘 근무, 갑자기 돌아가시는 환자, 예상 못한 의료사고의 압박, 어른들 앞에서 혼자 욕먹던 날들. 그 과정에서 지은이 어떻게 옆에서 조용히 물을 건네고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하던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엄마, 지은이는 저한테 돈이 있냐 없냐를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 그걸 그냥 다 들고 옆에 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지은을 시험하면서 계속 내 머릿속을 붙잡고 있던 돈이라는 두 글자가 순간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봉사활동 나가는 건? 진호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지은이가요? 지은이는 특별히 말하지 않는 편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 말이 사실이면 봉사센터에서의 지은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은의 생활의 일부였다는 뜻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 불안이 살짝 가벼워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도 다시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구나. 진호는 갑자기 웃었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러고는 조심스레 다음 말을 꺼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랑 셋이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봉사활동에서 본 모습들이 떠올랐다. 언니와의 깊은 인연도 떠올랐다. 지은이 보여준 손길, 말투, 그 언니의 오래된 따뜻함. 모든 요소가 한 조각씩 끼워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좋다. 만나보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진호의 얼굴에 아주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정식 자리에서 저 아이의 진짜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아무리 봉사활동에서 좋은 모습을 봤다 해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가슴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곧 그날이 찾아온다. 주말이 다가오자 나는 며칠 동안 괜히 분주해졌다. 분식집을 닫고 집에 올라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앉지 못하고 싱크대 정리, 화분 정리, 별것 아닌 일들을 부지런히 만지작거렸다. 괜히 설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지.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은이라는 아이를 보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 식사 자리는 단순 인사 이상의 자리였다. 지은이 어떤 성향인지,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식탁 대화에서 느껴볼 수 있으니 말이다. 식사 당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차려입었다. 낡은 진주 귀걸이도 꺼내 달았고 머리도 손질을 했다. 문 밖에 나서는데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다. 순자야, 별일도 아니다. 너는 그냥 엄마로 앉아 있으면 되는 거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작고 단정한 한식당이었다. 문을 열자 벌써 진호와 지은이 앉아 있었다. 진호가 먼저 일어나 자리로 안내했다. 엄마, 여기요. 오늘은 제가 예약했어요. 지은은 살짝 긴장한 듯 보였지만 예의 바르고 단정하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지은의 얼굴을 살폈다. 봉사센터에서 보던 표정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결이다. 아마도 진호의 어머니 앞에 선 여자라는 책임감이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식사가 나오기 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앞에 놓였다. 나는 먼저 지은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지은 양, 병원 일은 어때? 힘들지 않나?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말투가 꾸밈이 없었다. 나를 의식하기보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태도였다. 나는 그 말이 웬일인지 참 마음에 들었다. 그래, 힘들어도 사람 챙기는 일은 본디 그렇게 하는 거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람 챙기는 건 저한테는 습관 같아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그 말에 진호가 조용히 지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그게 지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 이유예요.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 손을 잡는 손끝의 떨림, 말 한마디에 서로 확인하듯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건 얇은 인연이나 흔들리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진호는 지은을 사랑하고 있었고 지은도 그 사랑을 같은 속도로 붙잡고 있었다. 식사가 중반쯤 흐를 때 지은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저 사실 진호 씨와 결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진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말을 던지기 어려운 듯 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돈이나 조건보다 저는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좋거든요. 진호 씨는 제가 어떤 상황이어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진호가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묵묵히 듣고 있는 그 얼굴이 어쩐지 어른스러워 보였다. 지은은 이어 말했다. 어머니,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힘든 날도 있고 지치면 속마음이 잠깐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상처 줄 마음으로 누군가 곁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나는 지은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말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지은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진호는 그 옆에서 지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은 내가 확인해야 할 때구나. 오늘의 식사 자리는 지은의 마음을 보는 자리였고 다음에 찾아올 자리는 내가 숨겨온 진실과 그 아이의 속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순간이었다. 이제 곧 그날이 온다. 그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괜히 등을 쓸어내렸다. 한 끼 식사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말들이 온종일 마음속에서 울렸다. 지은의 말투, 진호의 눈빛, 둘 사이의 공기.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건 아니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편해지는 자리니까. 특히 나는 아직 지은의 약한 순간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은 좋은 날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지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퇴근하고 한번 뵙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결혼을 앞둔 젊은 아이가 어른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근처 카페에 갔다. 지은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간호사복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뜨거운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쥔 모습이 어쩐지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늘 밝던 얼굴이 오늘은 조금 무거워 보였다. 무슨 일 있나?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은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살짝 등을 기대며 말없이 기다렸다. 저희 집 좀 어려워요. 언니랑 저 오래 버티며 살아왔고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역시 이런 이야기 나오는구나. 지은은 손등을 가만히 닦으며 말을 이었다.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진호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은은 울지 않으려 눈을 세게 감았다. 그래서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지은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어딘가 단단했다. 제가 진호 씨를 선택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가진 게 없어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은 진호 씨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묘하게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 약한 순간을 솔직하게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약한 순간에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지은에게 천천히 말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겪는 건 다 비슷해. 너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지은은 오히려 그 말에 울컥한 듯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중요한 건 돈 얘기보다 사람 얘기 먼저 꺼내는 사람인지 그거 하나야.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차잔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지은의 속마음이 어디까지 진짜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인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진호 씨랑 그리고 어머니랑 평생 잘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가슴 안쪽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어떤 답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구나. 지은의 말, 지은의 약함, 지은의 진심. 이제 남은 건 내가 숨겨놓은 그 진실을 언제, 어떻게 이 아이에게 꺼내놓을지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구나. 지은과의 카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겼다.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괜히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눌린 듯했다. 그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만 남았구나. 10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아들 진호도 모르는 내가 백만장자가 된 그 사연. 재개발로 갑자기 생긴 큰 재산, 그 재산을 어디에 쓰며 살아왔는지, 왜 나는 그걸 숨기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게 이제 지은이라는 아이 앞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돈이라는 건 사람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니까.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진호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들어가 보니 진호가 소파에 기대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은이 만난 거 어땠어요? 나는 겉으론 태연하게 코트를 벗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늘 들었던 지은의 말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괜찮은 아이더라. 그 말에 진호의 어깨가 먼저 풀렸다. 숨을 길게 내쉬며 작게 웃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 진짜 처음이다. 나는 아들이 그 말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진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근데 엄마가 뭔가 더 생각 있는 표정이어서요. 나는 소파에 앉으며 손을 모아 깨물었다. 드디어 그 말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다. 진호야, 엄마가 너한테 말을 하나 해야겠다. 진호는 놀란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지금 입안에서 무겁게 굴러갔다. 엄마, 부자가 됐다. 순간 진호는 눈을 크게 떴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몇 번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물려준 그 산비탈 땅 있지? 거기 재개발 들어가면서 엄마가 상상도 못한 돈을 받았어. 그걸로 건물도 하나 올렸고 임대료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큰 돈을 갖게 된 거야.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엄마, 그럼 왜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걸. 엄마는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숨기고 살았다.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너무 많이 봤다. 진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듯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그래서 지은이를 그렇게 지켜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면 돈 앞에서 어떤지
엄마가 직접 보고 싶었다.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하고 진지했다. 알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도 결심하려는 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둑한 골목 불빛이 창밖에서 흔들렸다. 돈을 어디에 쓸지 엄마가 이제야 정말 답을 찾을 것 같다. 진호는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어떤 답이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곧 알게 될 거다. 너도 지은이도. 지은의 진심, 지은의 눈물, 지은의 온기. 그 모든 게 내 마음에 오래 잠겨 있던 마지막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건넬지 정말 결정할 때가 왔다는 걸. 며칠 뒤 지은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잠깐 뵙고 싶은데요. 나는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은은 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아이였다. 자기 사정을 강요하지도 않고 억지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필요한 때에 진심만 꺼내 보여주는 아이. 그래서일까? 이번 연락이 왠지 더 깊게 느껴졌다. 약속 당일 지은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작고 한적한 공원이었다. 아이들 놀음소리 대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참새 몇 마리가 내려앉는 그런 곳. 멀리 벤치에 지은이 앉아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나는 지은이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무릎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지은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저 요즘 많이 고민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저희 집 상황도 그렇고 결혼식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부담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진호 씨한테 짐이 될까봐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사람 사는 게 항상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자 지은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런데요, 어머니. 지은이 두 손을 살짝 모았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힘든데도 진호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절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울음도 웃음도 아닌 어떤 결심 같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희 둘이야말로 서로를 잡아주는 거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닦았다. 그래서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진호 씨랑 결혼하면 정말 잘 살고 싶어요. 한 푼이든 10푼이든 저희가 벌어서 저희 능력 안에서 살면 돼요. 어머니께 기대려는 마음, 그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봉사센터에서 봐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 떠올랐다. 환경은 달라도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늘 따뜻한 쪽으로 살아가는 법이었다. 그 순간 지은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혹시라도 제가 부담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으면 정말 죄송해요. 저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지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 작은 손 안에 많은 짐을 버텨온 힘이 느껴졌다. 지은아. 지은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사람은 말보다 살아온 길이 먼저다. 넌 힘든 데서 흔들리지 않은 애더라. 지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어머니, 나는 작게 웃었다. 내 속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굳은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한테 이제 보여줘야 할 게 있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지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곧 알게 될 거야. 너도 진호도. 이제 나는 숨겨온 진실을 꺼낼 때가 되었다. 지은이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맞는지, 아들의 인연이 운명인지, 내 마음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니,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제부터 보여줘야 할 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건넬지였다. 지은이 그 사람인지 내가 확신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가슴 안쪽에서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 문만 남았구나. 지은과의 만남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어떤 결심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 결심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봉사센터에서 본 지은의 모습, 언니와의 인연, 식사 자리에서의 말투, 그리고 카페에서 울먹이며 털어놓은 속마음.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 진호와 지은, 그리고 나, 이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내가 가진 진실도 정면으로 꺼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집에서 작게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엄마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또렷하고 정직했다.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러자꾸나.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십수년째 열어보지 않은 오래된 서랍을 꺼내며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서랍 안엔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이 있었다. 재개발로 받은 보상 내역,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 서류, 은행 통장 사본. 그 종이들이 옛날 신문처럼 바스락거렸다.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한 번씩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말해줄 때가 됐구나. 그날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지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과 말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다음 날 상견례 날이었다.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다. 검은색 코트 하나, 거기에 오래전에 아버지가 사준 작은 브로치 한 개. 거울을 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자야, 오늘은 너도 너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날이다. 지은이 보내준 주소로 가니 작은 아파트 단지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어머님? 돌아보니 지은의 언니였다. 봉사센터에서 평소처럼 보던 따뜻한 얼굴 그대로였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가 엄청 떨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이런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도 참 묘한 일이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하지만 긴장으로 굳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지은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다. 왜 이렇게 떨고 있나? 내가 뭐 호랑이도 아니고. 그 말에
지은이 작게 웃었다. 긴장 속에서도 웃음이 스며드는 아이였다. 식탁에 앉으니 지은의 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남루하지도 과하게 꾸미지도 않은 사람. 표정에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든 손길이 보였다. 그런 걸 보면 집안의 결이 보이는 법이다. 식사가 중반쯤 흐를 때 지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순자 씨는 혼자 사시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나는 순간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너무 잘 알았다. 타인의 삶을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올 며느리를 걱정하는 어른의 마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요? 혼자 지내도 괜찮아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질 진짜 이야기는 아직 남겨두었다. 지은이 옆에서 긴장한 손끝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곧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진실 중 가장 무거운 문 하나를 조심스레 열어야 한다. 그 문이 열리고 나면 지은이도 진호도 지은의 가족도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구에게 왜 건네려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지은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내 안에 무거운 말이 남아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갈 준비를 했다. 이제 숨겨온 진실이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내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 한마디가 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혹시 다른 사람도 들을까 싶을 정도였다. 제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호는 테이블 밑에서 지은의 손을 살짝 잡아주고 있었다. 지은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나이의 여자는 말의 무게를 단번에 이해한다. 나는 손을 모으며 계속했다. 저는 평생 분식집 하나 붙들고 살았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지은의 언니가 살짝 미소 지었다. 어머니 손맛은 센터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나는 그 따뜻한 말에 잠시 웃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10년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땅, 그게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순간 지은의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 묵직한 단어 재개발. 어른이라면 누구나 그 말이 어떤 무게를 의미하는지 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일로 저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 사는 것조차 빠듯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요. 지은은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숨을 삼켰다. 나는 계속했다. 건물 하나 올리고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제가 가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아침 눈처럼 고요히 내려앉았다. 진호가 놀라움과 혼란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제 그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엄마가 감춰온 세월에 대한 걱정과 안도와 충격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왜냐면 나는 천천히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눈이 나와 마주치자마자 흔들렸다. 지은이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거든. 지은의 몸이 살짝 굳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 내 가진 걸 숨겼다. 너를 시험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저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야. 지은의 어머니가 그제야 숨을 들이쉬었다. 순자 씨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이 자리 누구에게도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은이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눈가에 고스란히 맺혀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그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지은이 고개를 든다. 내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아이인지. 지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야. 식탁 아래에서 지은의 손이 조용히 떨렸다. 지은의 언니도 조용히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어디에 둘지 정말로 말할 수 있게 됐다. 순간 지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 미끄러졌다. 반전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두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식탁 위 공기가 숨 한 번에도 흔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없이 잠시 기다렸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흔들리는 법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리고 지은이 아주 느리게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몰랐어야 맞지. 엄마가 그렇게 숨기고 살았으니까. 지은은 떨리는 손을 다리 위에 올려 두 손가락을 꽉 맞잡았다. 근데요, 어머니. 그 아이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 깊었고 진심이었다. 제가 진호 씨를 좋아한 건 돈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진호 씨가 가진 게 뭐든, 제가 가진 게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없이 지켜봤다. 지은은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희 집 형편 때문에 늘 눈치 보고 살아왔고 언니랑 둘이
엄마 병원비 내느라 아르바이트 2개씩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말에 지은의 어머니와 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아픈 기억을 꺼내는 건 항상 담담한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먼저 흔들리는 법이다. 지은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이 많은 집이라는 건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돈을 앞에 두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어머니께서 부자시든 아니시든 저는 진호 씨와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아준 것처럼 저도 진호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 말에 진호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다. 아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나는 오래전 이후로 처음 보았다. 지은은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시험하신 것도 이해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을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은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일 저도 해왔거든요. 지은의 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지은은 천천히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신 게 아니라 진호 씨를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난도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뭉클해졌다. 맞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의 결이 단단한 아이구나. 지은의 언니가 말했다. 순자 어머님, 지은이가 살면서 누구한테 이런 말 해본 적 거의 없어요. 지은은 작은 숨을 들이쉬며 나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가진 돈보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해요. 저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내 말이면 충분하구나. 지은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된다. 이날 지은의 모든 말과 눈물이 나의 가장 깊은 불안을 하나씩 녹여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어디로 보낼지 완전히 결정해도 되겠구나.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이가 흘린 눈물처럼 따뜻하게 가슴을 감싸오는 느낌이었다. 그래,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겠구나. 평생을 절약하며 살던 내가 갑자기 얻은 큰 재산을 어디에 쓸지, 누구에게 맡길지 그 답을 찾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 집에 도착하니 진호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 그 얼굴에 다 적혀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괜찮았어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잘하더라. 진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렸다. 그 아이가 지은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표정에서 읽히는 법이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셨다. 아들은 마치 무슨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진호야. 아들은 나를 향해 바로 고개를 들었다.
네, 엄마. 너, 지은이 놓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진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돈 때문에 흔들리는 애 아니다. 약해 보이지만 속은 참 단단한 애더라. 진호는 그 말만 듣고도 벌써 눈가가 젖었다. 어른이 돼도 사람 마음은 참 단순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가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면 세상이 다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니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진호가 몸을 바로 세웠다. 나는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지은이, 너랑 결혼하면 뭘 가장 도와주고 싶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해봤다. 진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엄마 설마 그 돈 우리한테 쓰게 하려고?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다. 너희한테 쓰라고 주는 돈이라면 진작에 말했겠지. 진호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은이, 그 아이 마음 보니까 엄마 마음도 달라지더라. 내 말투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을 조용히 꺼내는 어른의 속도였다. 그 아이가 돈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가 다 봤다. 그 아이가 정말로 바라는 건 자기 집 넓히는 게 아니고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은이 카페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려운 아이들 언제든 돕고 싶어요.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 그 속에 담긴 조용한 진심.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싶은 아이더라. 진호의 호흡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나는 마지막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진 거 너희 결혼하면 장학재단 만들 거다. 진호의 눈이 커졌다. 장학재단요? 그래. 지은이랑 내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 이름도 넣고. 말을 끝내는 순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어도 엄마의 선택이 자기 인생을 품어주는 느낌일 때 저런 표정을 짓는다. 진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눌렀다. 그래, 엄마는 사람을 보는 거 하나만 믿는다. 진호는 고개를 숙여 울었다. 나는 조용히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그 아이에게도 이 결심을 알려줘야겠구나. 지은에게 향하는 마지막 확신의 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에게 내 결심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도 나는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가벼워 보일 것 같았고 말을 아끼면 더 깊게 전해질 것 같아. 하루, 이틀 생각을 가다듬으며 시간을 조금 흘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은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어머니, 혹시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걸 보니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들이 그 아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동네 카페에서 보자꾸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따뜻한 차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지은은 손등을 맞잡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어머니, 그날 말씀 제가 자꾸 생각나요. 나는 잔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지은은 눈을 가만히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신 것도 숨기신 것도 섭섭하기보단 이해가 돼요.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사람이 숨기는 건 마음의 벽이 아니라 상처일 때가 많다. 너도 알지 않나?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아이가 살아온 길, 그 길에서 쌓인 책임과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무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부담이나 욕심이 아닌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무리는 무슨.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붙잡고 있었던 거지. 지은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손을 포개며 내 속에 오래 묻어둔 결심을 드디어 꺼내놓았다. 지은아. 천천히 따뜻하게 이름을 불렀다. 지은은 대답도 못하고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보았다. 너랑 진호, 결혼하면 엄마가 가진 거 둘이랑 같이 쓰려고 한다. 지은의 눈이 벌써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근데 그걸 너희 생활비에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쓰려고 한다. 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장학재단을 만들자. 순간 지은의 숨이 멎은 듯 멈췄다. 눈끝이 떨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 말을 했지 않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한 번이라도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저 그런 말, 그냥 마음속에 있던 걸 흘린 건데요. 흘린 말이든 마음속에 든 말이든 사람의 속은 그렇게 흘릴 때 가장 잘 보이는 거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그 아이는 감동보다 죄송함이 먼저인 사람, 기쁨보다 책임이 먼저인 사람, 그런 결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다. 지은은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마음이 비슷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우니까 내 마음도 그쪽으로 기웃거린 거다.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나는 웃었다. 그 말이면 됐다. 카페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의 눈물은 그 불빛처럼 맑았고 내 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들은 하나씩 열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지은이 그 길을 두려움보다 감사로 받아들일 아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다. 지은과의 대화를 마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무겁게 웅크리고 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지은이라는 아이가 가진 결과 마음을 이제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나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전화기를 들어 진호에게 연락했다. 진호야, 오늘 저녁에 잠깐 집으로 오너라. 진호는 놀란 듯 말했다. 엄마, 지은이도요? 그래. 둘이 같이 오너라.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이제 덮지 않아도 되는 마음,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을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으니까. 저녁이 되자 현관이 조용히 열렸다. 지은과 진호가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표정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그 진심 어린 태도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 한쪽이 부드럽게 풀렸다. 나는 두 사람을 식탁 대신 거실로 앉히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희 둘, 앞으로 결혼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지은이랑 평범해도 좋으니까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어요. 지은은 천천히 이어 말했다. 저는 힘든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가진 꿈이에요. 내 두 손이 내려앉는 듯 따뜻해졌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너희한테 정식으로 말하려 한다. 지은과 진호가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눈빛 속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리된 마음을 꺼냈다. 엄마가 가진 재산, 그걸 너희한테 물려주기로 했다. 순간 두 아이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었고 지은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너희 생활비로 쓰라는 말이 아니다. 지은이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도가 섞여 보였다. 엄마는 너희 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다. 어려운 집 아이들, 꿈은 있는데 돈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가진 걸 쓰고 싶다. 지은의 손이 입가로 올라가며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둘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려 울었고 진호는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감정이 올라온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마음을 전했다. 너희 둘이 돈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다 봤다. 그래서 이제 확신이 생겼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할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순간 지은이 내 앞으로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어깨가 감정으로 크게 흔들렸다. 진호는 그 곁에서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에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래, 이제 우리 셋 같은 방향을 보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날 밤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완전히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미래가 얼마나 따뜻할지 그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봉사센터에 들렀다. 작은 주방에서 나눔 준비를 하느라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익숙한 냄새와 소리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했다. 아이고, 순자 언니 왔네. 센터에서 제일 오래된 봉사자 김 여사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언니 요새 안 보이길래 몸살 난 줄 알았지 뭐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사람 일이 좀 있었지. 그때였다. 주방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돌아보며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지은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지은아, 언제 와 있었나?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요.
도울 때 많겠다 싶어서 먼저 왔어요. 주변 봉사자들이 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저 아가씨 정말 착하네. 진심이 느껴져, 진심이. 나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다. 내가 본 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함께 식재료를 나르고 반찬을 담고 있는 동안 지은은 내 옆에서 묵묵히 움직였다. 말없이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일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지은과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들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재단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 아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스스로 짊어지려는 책임감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잠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창밖에서는 아이 둘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저 아이들 같은 애들이 앞으로 우리 재단의 첫 장학생이겠지. 그렇게 상상만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하게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지은의 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 지은아. 나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언니도 왔네. 언니는 우리 둘을 보더니 장난스럽게 눈웃음을 지었다. 두 분, 벌써부터 아주 가족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괜히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뭘 그런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꼭 오래 기다렸던 축복처럼 따뜻하게 울렸다. 언니가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지은이가 그래요.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래,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는 거지. 지은은 울컥 올라오는 걸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 어두운 곳들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그 색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아주 단단하게 다짐했다. 그래, 이 길로 가자.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내 가진 걸 나누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멀지 않은 날, 이 재단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게 해줄 거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일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노을은 왠지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다. 며칠 후 나는 지은과 진호를 집으로 불렀다. 이제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였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진호가 문을 열며 물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와 어머니,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하며 소파 한쪽에 앉았다. 나는 천천히 두 사람 앞에 앉았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몇 번 없었던 큰 대화 중 하나였다. 이제 우리 재단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야기해보자. 그 말을 했을 때 지은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한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금세 가슴속에서 뭔가 북받친 듯 숨을 조용히 들이켰다. 진호는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정한 걸 그 표정 하나만으로 깨달은 듯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폈다. 나는 탁자 위에 오래 간직했던 서류들을 천천히 꺼냈다. 건물 등기 서류,
재개발 보상 내역, 예금 통장 사본들. 지은은 그걸 보자 손끝을 움찔 떨었다. 진호는 말없이 숨을 삼키며 바라보았다.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다. 지은의 눈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이제 우리 셋이 함께 결정할 일이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지은이도. 그 말에 지은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잘 만들고 싶어요. 나는 두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숨을 가볍게 들이쉬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재단 이름부터 정해야겠지.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머니 이름을 넣는 건 어떨까요? 나는 놀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왜? 내 이름을 넣으려고 하니? 지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이 재단의 마음은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평생 나누며 살아오신 것도 어머니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진호도 옆에서 말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사람 돕는 재단이라면 엄마 이름이 들어가야 맞아요. 내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버티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는 순간이 내게도 오다니. 나는 잠시 손등으로 눈을 찍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박순자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되겠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좋아요. 진호도 밝게 웃었다. 엄마, 나중에 의사협회나 병원 쪽이랑 연결해서 건강검진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거기 참여할게요. 나는 놀라며 말했다. 진호야, 너 그 말 정말이냐? 진호는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평생 이웃 도왔던 마음, 제가 이어가야죠. 지은은 손을 포갠 채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럼 저는 센터에서 봤던 아이들, 할머니들 정보도 정리해 둘게요. 지원이 필요한 분들 목록을 어머니랑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득한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아, 이 아이들은 진짜 함께 갈 아이들이구나. 나는 두 아이의 손을 바로 내 위에 포개며 말했다. 그래, 우리 셋이 같이 해보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작은 거실에서 조용하게 손을 잡은 그 순간이 우리 재단의 첫 방향이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엔 분명했다. 이 길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길이 될 것이고 우리 셋은 그 시작점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바람이 어쩐지 새로운 계절의 기척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떠올리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다. 재단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바쁘게 그리고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진호가 병원에서 퇴근하자마자 들고 온 서류 덕에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틀이 잡혔고 또 어떤 날은 지은이 봉사센터에서 받아온 자료들을 보며 어떤 아이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셋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처럼 단단하게 이어졌다. 그러던 중 나는 재단 명의로 사용할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다. 건물의 한 층을 비워두었던 터라 그곳을 재단 사무실로 쓰기로 결정했다.
진호는 퇴근 후 들려 손수 책상을 옮기고 전등을 갈았고 지은은 벽에 붙일 안내문을 직접 만들었다. 세 사람이 같이 꾸리는 작은 공간 하나가 왜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나 스스로도 신기했다. 그날 저녁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우리는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다.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 이 공간 너무 좋아요. 나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 벽에 붙인 달력 하나, 기부자 명단을 적을 칠판 한 개. 뭐가 좋아?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책상도 다 안 들어왔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마음들이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진호도 지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든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아.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한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봉사센터에서 알던 박 여사였다. 어머, 순자 언니, 여기서 뭐 하셔? 나는 놀라며 손짓했다. 아이고, 여기 어쩐 일이래? 박 여사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여기 새로 생기는 재단 사무실이라면서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해? 박 여사는 손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센터에서 다 소문났지. 순자 언니가 남몰래 부자였단 것도 다들 알고 있었고 나는 얼굴이 빨갛게 뜨거워졌다. 아이고, 참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박 여사는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왔어.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지은은 그 말에 눈이 커졌다. 진호도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거 받아. 박 여사가 내 손을 잡아 억지로 쥐어주었다. 사람 돕는 일 순자 언니가 하면 틀림없이 잘할 거라고. 우리가 다 믿어. 나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 마음은 따뜻한 데서 따뜻한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지. 진호는 사무실 불을 천천히 끄며 말했다. 엄마, 이 재단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두 아이 사이에 서서 문을 닫기 직전 조용히 바람 한 줄기를 들이켰다. 그래, 지금 이 마음이라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한 날 건물 1층 임시 로비에는 작게 꾸며놓은 현수막과 따뜻한 조명 몇 개가 설치돼 있었다. 소박했지만 그 공간엔 묘한 설렘과 기대의 공기가 가득 맴돌았다.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순자 장학재단 설립 기념 첫 심사 안내. 정작 내 이름인데도 현수막을 보는 내 마음은 마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무거운 기도문을 읽는 기분이었다. 그때 뒤에서 지은이 다가와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신 건 아니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살짝 긴장했을 뿐이야. 지은은 내 손을 잡아 어깨에 긴장이라기보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바라본 적이 평생 있었나 싶어서 지은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다. 잠시 후 로비 문이 열리고 작은 발걸음 하나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옆에는 허리를 굽힌 할머니가 함께 있었다. 저기 혹시 신청하라는 데가 여기 맞나요? 나는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잘 오셨어요.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 김나영이에요. 아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나영아, 신청서 쓸 수 있겠어? 어려우면 제가 도와줄게. 나영이는 지은의 부드러운 말투에 용기가 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영이와 할머니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며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진호가 초등학교 때 교복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해 밤새 울던 날들, 장부 뒤지며 빨간 줄 걱정하던 시절, 그렇게도 팍팍하고 좁았던 내 인생이 오늘 같은 날을 뜻하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었다. 지은이 조용히 내 옆으로 와 말했다. 어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은아. 사람 도우려고 하는 일은 잘못될 일이 없다. 그 말에 지은의 눈가도 조금 젖었다. 첫 번째 심사자가 돌아간 뒤 나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걸어온 길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그때 진호가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왔어요. 진호는 숨을 고르며 양손에 들고 온 꽃다발을 내밀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요.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아들에게 말했다. 진호야, 너희 둘이 아니었으면 난 이런 결심 못했다. 진호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엄마 마음을 믿어주셔서. 지은이 그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열심히 도울게요. 나는 두 아이의 손을 내 두 손 안에 모두 감싸쥐었다. 그래, 우리 셋이 끝까지 같이 가자.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이 또 열리고 봉사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여럿의 이웃들이 들어왔다. 순자 언니 축하하러 왔지요. 우리도 조금씩 도울게요. 아이들 살리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해야죠. 순식간에 로비 안은 따뜻한 목소리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눈물 날 만큼 벅찼다. 평생 나는 남들 뒤에서 조용히 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 자리로 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일정이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로비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오늘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지은과 진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